와룡봉추입니다. 저희 와룡봉추 인베스트에서는요, 현재 무료 카톡방, 텔레그램 정기구독방, VIP방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번을 걸어놓은 상태라서 영상을 매일 올라가는 영상에 중간에 제가 비번을 바뀌게 되면 계속 바뀌는 비번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텔레그램방 정기구독방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일주일에 두세 종목 정도씩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5% 이상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자율 매도로 제가 전환을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보이는 자리까지는 다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고요. VIP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면서 수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들이 이렇게 난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저희 회원분들이 직접 수익을 내시고 나서 올려주신 내용들도 다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뭐 1, 20%, 2, 30%, 40%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어느 정도 아마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바라겠습니다. 10월 6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카톡방 링크가 나옵니다. 그 카톡방 링크를 클릭하시면 비번 누르라고 나오는데요. 비번은 1289입니다. 현재는 종목보다는 시장에 대한 얘기를 주로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 시장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 시장, 이거 또 지워졌네요. 자, 일단 요거부터 끊고 한번 가보죠. 일단 1550포인트 정도 라인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11,000포인트, 11,000포인트 자리가 하나 보이죠? 예, 하나가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요. 또 보이는 자리가요, 11,800 정도 라인 보입니다. 일단 조금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사실 이게 어제 제가 상당히 좀 우려했던 부분, 우리 시장, 아시아 시장, 뭐 대만 같은 경우는 괜찮았습니다만, 대만, 홍콩은 좋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조금 우리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워낙 좋지 않았었고, 코스피도 시가가 1.7% 이상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다. 조금 불안정한 모습, 내용적으로도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면서 조금은 우려스러운 상황. 오늘 미국 시장 조정이 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조정폭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요. 했는데, 일단 어제 시가 자체가 사실 이거 되돌림 만들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되돌림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한 모습이었는데, 오전장을 넘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수급적 요인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결과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약보합에서 마감을 하면서 아주 견조한 조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이 11,00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또 한 번 한 상황이죠.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일단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일단 나왔던 경제 지표들 몇 가지를 좀 보면요. 일단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56.7이 나왔는데
컨센을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전월이 56.9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지금 50대 초반까지 완전히 내려와가지고 지금 위태한 상황이고, 서비스업은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컨센보다도 올라간 상황이지만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다. 미국은 사실 제조업보다도 서비스업이 아직까지는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비중이 더 높은 상황인데, 서비스업이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좀 다행스럽다. 다만 추세적으로 지금 조금씩 계속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 우려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줬었고요. 특히 이제 신규 주문이나 가격 지수가 또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서비스업 지수도 향후 둔화될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고용 지수만 개선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서는 별로 안 좋게 반응했겠죠. 지금 고용은 깨져야 되는 상황인데. 9월 ADP 민감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그렇게 지금 정확도가 자꾸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올해 5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많이 지금 정확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조금 비중이 좀 약해졌다. 시장에서 의존하는 의존도가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14% 이상 감소를 하면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모기지 금리 상승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었고요. 재신청 건수도 17% 이상 감소를 하면서 주택시장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당분간은 지속이 돼야 되고, 이게 반영이 되는 시점부터가 일단 CPI가 확실히 좀 꺾이기 시작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다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상태는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다른 부분들도 그렇습니다만, 주택 같은 경우도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일정 정도 바닥을 칠 때까지 꺾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계속해서 꺾여지는 흐름이 올해 말까지는 최소한, 내년 아니면 초반까지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 높습니다. 하나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마나임 지수라고 이제 중고차 지수 있잖아요. 이 중고차 지수가 작년 급등했던 초창기 때의 흐름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얘기는 CPI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미국 어제 나왔던 지표들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고용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다. 다만 경제 지표들도 견조함 속에서 둔화가 일부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다. 깨지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정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지금 오늘 제목으로도 올려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강화되는 반등, 시장 반등의 시나리오, 최소한 반등폭이 아주 크지는 않더라도 시장 안정화에 포커스를 일단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 안정화만 나온다 하더라도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이 좀 나올 테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최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준 위원들의 톤다운. 제가 지난달부터 아마 톤다운이 앞으로는 좀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지금 지난주부터 톤다운이 시작됐고, 오늘도 일정 정도 톤다운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연준 위원들, 전체적인 위원들의 발언은 매파 일색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인플레 잡힌 게 아니니까. 아직까지도 인플레 지금 2%가 목표인데, 아직도 지금 7%, 8%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멀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멀은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매파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 속에서 only 인플레, 이걸 두드러 잡겠다라고 했던 부분, 경제 깨져도 잡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후퇴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고, 이게 자꾸 시장의 반발과 함께 압력이 계속해서 가해져야 이 부분들이 나올 거고요. 이와 함께 인플레 둔화, 경제 깨지는 흐름, 고용 깨지는 흐름들이 조금씩 나와줘야 시장 안정화, 반등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어제 일단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 일단 기존의 매파적인 발언은 계속 나왔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최근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하나, 큰 거 하나가 부러져야, 깨져서 완전 충격을 줘야 이 상황이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쪽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제 데일리 이 총재가 어떤 것이 부러질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아니야 라고 딱 일단 못을 박아줬습니다. 이게 아주 간접적으로 돌려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깨지기 전에는
뭔가 대응을 할 수 있어라는 걸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너무 많이 올릴 리스크하고 금리를 너무 적게 올릴 리스크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어. 이때까지 너무 많이 올릴 리스크 일절 없었잖아요. 깨져도 한다면서요. 그렇게 했었는데 고통 감내하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올렸을 때 나타나게 될 리스크 보고 있다라는 얘기. 물론 그러면서 인플레 잡는데 전념할 것이다. 하여튼 기존의 발언은 계속 했는데 제가 주목해서 봐야 될 발언은 그런 정도가 있었다. 그리고 어제 데일리 총재가 연준의 피봇 가능성과 관련해서 가능성 없다라고 피봇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피봇과 연준이 보고 있는 피봇이 달라서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피봇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는 피봇은 뭔가요? 방향전환이잖아요. 방향전환. 그렇다면 원래 지금 상황에서 피봇이라고 한다라는 의미는 금리 인상의 사이클, 이 흐름에서 피봇, 방향 전환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 근데 연준은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다 갑작스럽게 금리를 내릴 게 아니죠. 내년 최소한 일정 정도 구간은 횡보할 겁니다. 홀드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피봇 택도 없는 소린 거죠. 근데 지금 최근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피봇이 뭔가요? 이건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피봇은 뭔가요? 금리 인상의 속도가 줄어들면서 더 이상 이제 금리가 인상되지 않는 요 홀드 자체도 피봇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시장에서는 이걸 물은 거고 연준은 이걸 대답한 겁니다. 따라서 피봇한 적 없다라고 얘기한 건 지금 아직까지 피봇한 적 없는 거 맞고요. 둘 다 없는 거 맞고요. 이후에 홀드를 하더라도 연준은 피봇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이 얘기가 여기에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파엘 보스틱 이 애틀란타 연원총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올 연말 기준금리는 4.0에서 4.5 사이에서 결정될 것 같아. 자, 연준이 지금 얘기했던 것, 지난 9월 FOMC에서 정도표상에서 찍었던 것,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다 인정하고 있는 금리 지수는 상단 4.5. 그런데 그럼 4.25에서 4.5인 거잖아요. 보스틱 총재가 4에서 4.5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는 정도표상에서 4.5까지 찍은 위원들이 9분, 4.25까지 찍은 위원들이 8분이었잖아요. 이거 모두 다 감안해서 얘기한 거죠. 이때까지의 매파 강경 일색의 발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걸로 그냥 얘기하는 걸로 끝 했을 텐데 4에서 4.5까지 얘기했다는 거는 일단 한 발짝 물러나서 4.25까지 상단을 맞출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일정 정도 간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2월까지는 금리를 일단 올려놓고 12월부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급하게 올렸던 금리의 여파, 경제적인 여파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 얘기는 뭘까요? 올해 12월까지가 금리 인상 끝. 물론 내년에 베이비 스텝 한 번이나 두 번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얘기가 다른 얘기죠. 왜? 지금까지 자이언트, 빅, 그걸 떠나서 베이비, 완전히 금리 피크아웃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죠. 물론 물가가 2%까지 빨리 안 내려온다 그러면 과도한 그 대응을 우리가 그러니까 과도하게 완화시키는 걸 경계할 필요는 있어 하면서 또 매파적인 얘기는 기존 매파적인 얘기는 계속 나온 거고요. 이때까지 매파적인 얘기 속에서 매파 일색으로 얘기를 했다면 톤이 살짝 조금씩 완화돼 가고 있는 흐름들은 분명히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2023년도쯤에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거에다가 베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변호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연말에 물가 둔화와 함께 경기 둔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대한 성급한 대응이 아닐 수 있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쨌든 확실히 제가 판단할 때는
톤다운은 진행되고 있다.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제 근데 일단 지수가 시작할 때 안 좋게 시작했던 이유, 급락 출발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 이틀 동안 너무 무리하게 올랐던 부분, 여기에다가 오페크 플러스 회의에서 결국 200만 배럴 감산을, 어이고 죄송합니다. 얘가 결국 200만 배럴 감산을 얘기를 했죠. 결정을 했죠. 200만 배럴 감산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요소였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현재까지 감산 목표치만큼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감산되는 양은 한 100만 배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00만 배럴까지 줄이겠다라고 얘기한 거. 그러면서 사우디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가를 90불 위에다 올려놓고 싶어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고요. 현재 그래서 유가도 오늘까지 3일째 상승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연준의 오페크 플러스에 감산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고 계속 플리즈 했는데 사우디와 러시아가 네가 플리즈 하든 뭘 하든 우리는 신경 안 써라고 감산을 결정하고 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극대노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극대노를 해도 뭐 별거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는 미국의 전략 비축률을 다음 달부터 훨씬 더 많이 대규모로 방출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유가 상승세가 일단은 200만 배를 감산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에 비해서 상승률은 확실히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계속 최근 이번 주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미국의 가솔린 소매 판매 가격이 계속 좀 부담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4달러 미만인데요. 3.67달러 정도까지 내려왔던 최저점, 여기까지 내려왔던 갤런당 3.67달러까지 내려왔던 미국 가솔린 소매 판매가 가격이 지금 3.86달러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거 조금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다음 달 중간 선거인데 여름에 한 30%대, 40%가 깨졌었잖아요, 지지율이. 그랬다가 지금 40%를 다시 회복해서 42%대 정도 지금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유가 잡히면서 일단 생활 물가가 조금씩은 안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올라갔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우세한데 지금 이게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전략 비축률 방출을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골드만삭스에서 어제 나온 보고서를 보면요. 올해 근원 CPI를, 올해 전체 평균 근원 CPI를 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내년이, 중요한 건 내년인데, 내년이 2.9%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생각해 보면요. 올해 6%인데 내년에 2.9. 절반 이하로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내려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물가는 확실히 잡힐 거야. 플러스 경기도 상당히 많이 침체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준은? 요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될 거야. 그러면 이거 막으려면 금리 인하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항상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점도표들은 현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의 시각에서 놓고 보면 연준은 강경하게 갈 수밖에 없고 금리 인하 없다라고 내년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내년부터 경기가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하고 깨지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내년 어느 시점쯤인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쯤 중반쯤부터는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얘기는 금리 인상의 피크 그리고
속도 이 부분에서도 영향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반등의 시나리오. 제가 생각할 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반등 시나리오가 있었잖아요. 제 영상 올려드린 영상에서 제가 이게 이틀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이거 강의 영상 쪽에서 보시면 여기서 바닥 잡는 시기나 지수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저기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따르면 11월에서 1월 시나리오가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중에 11월, 12월, 1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11월 시장 안정화 시나리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다. 요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미국 시장 얘기를 조금 많이 드렸고요.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시장 오늘 강보합권 출발 예상을 해드렸는데 강보합권보다 조금 더 강하게 출발을 했고요. 강세 출발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살짝 지금 그러니까 눌림이 나오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우리가 미국 시장의 반등을 전혀 못 따라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오늘 보상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또 급락까지 나왔기 때문에 오르지 못할지언정, 그러니까 그 전일 미국 증시가 급등한 거를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코스피처럼 어제 그냥 정체되는 정도의 모습이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어제 급락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무방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선현물 매수 전환한 이후에 매수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코스닥 매수가 지금 조금 괜찮은 편인데 나머지는 아직 의미를 갖기 어려운 정도 수준이고요. 다만 이게 지금 제가 요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오늘 지수 반등이 조금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지금 꺾이고 안 좋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요 전까지만 해도 조금 개선세를 보였거든요. 개선세를 보이다가 요때부터 시작해서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안 좋아졌어요. 지금도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이 시장의 반등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인 반대 급부 보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면요. 대지 섹터들 뭐 크게 지금 올라왔고요. 타이어 아침부터 좋았죠. 애플페이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 섹터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제법 괜찮게 올라오면서 지수를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오늘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테마들이 몇 개 없는데요. 리츠, 손해보험 이런 섹터들은 오늘 지금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오늘도 매수가 괜찮고요. 나머지 뭐 삼성전자도 매수 중입니다만 의미를 갖기 어려운 정도 수준이고요. 너무 많이 매수했죠 그동안 최근 이틀 동안. 오늘 매도 상위 쪽에 있는 종목으로 눈에 띄는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오늘 지금 이제 기술적 의미의 반등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제가 엊그저께 네이버 올려드렸던 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아직까지 밑에 하단은 조금 더 열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기술적 의미의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매도 지속되고 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에코프로, LNF, 유일로보틱스, 성일하이텍, 해성 TPC 정도 눈에 띄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현대바이오, SM, 알테오젠, 한국정보통신, 아프리카TV,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에 제가 요 구간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예죠. 요 구간 정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분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조정이 나오는, 요 꺾이는 시점에서 조정이 나오는 구간, 어디까지 조정이 나와주면 괜찮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라인을 2322 정도 포인트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에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오늘 그래도 전반적으로 하루 종일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에서 지금 다시 지금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자리만 안 깬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오늘 우호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 높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하루하루로 보면 아직까지 불안한 장세 맞고요.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오늘 내일이 아니라 요번 FOMC 이후, 그러니까 11월 FOMC 이후부터 우리 지금 다음 주에 또 금리 인상 아마 빅스텝 가능성도 지금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옵션 만기일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건 다음 달 1일, 2일 나오게 될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고 가정하고요. 그거까지 나온 이후부터 시장의 안정화가 바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밀려서 12월, 아니면 최종적으로 1월 이후로 밀릴 거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최악의 상황, 최대 멀리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최대한 당겨질 수 있는 자리까지 올 것이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봐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아니라 그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의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전 말씀은 정리를 하겠습니다.